네, 반갑습니다. 이종수입니다. 오늘 교불련에서 여섯 번째 분과가 불교 응용인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니까 주로 이제 의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응용이랄까, 사회 적용 방안이랄까, 그걸 찾고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이 연구는 주로 이제 대상을 60대 이상을 염두에 뒀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쪽하고는 이제 좀 상반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 수행이나 또는 자선이나 참선 등등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간의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론적인 측면은 국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신경과학 요런 쪽의 내용을, 그리고 또 뉴런의 변화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제 60대 돼서 앞으로 살 날이 20여 년이라 봐도 되겠죠. 그런데 요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안 그래도 나이 들면 혼자인데 혼자 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언제 부처님이 오라고 할지 모르는데, 부르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어느 날 스님들 가듯이 눈 깜빡하는 순간에 이 의식을 깬 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을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방법은 이제 주로 이 필자지 발표자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20,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명상을 50분씩 한 20, 30년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쯤 지나니까 달마다 제가 얘기했듯이 미간 사이에 빛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보통 이제 불광 또는 해명 또는 니미따, 영광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실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게 인도에서는 이제 차크라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차크라라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척추로부터 시작해서 백회까지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와요. 근데 실제 수행을 해보니까 빛이 나옵니다. 실제 나옵니다. 안 해보면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이 페이퍼를 보면 441쪽, 거기 보면 노년불자의 심원과 오락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심원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너 부모 미성전, 너 본래 면목이 뭐냐? 바로 그 자리가 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단전이란 말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일대 쪽에서, 백회 쪽에서 빛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바로 여의주입니다. 많이 주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심원을 찾은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못 찾은 사람은 아직 심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태국의 사마타나 또는 비파사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계량적인 방법이,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완전히 증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441쪽 하단에 보면 증도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여의주를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여의주라는 개념을 아예 모릅니다. 만이주가 뭔지 그 무슨 엉터리 소리 아니야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행을 해서 찾아서 같이 여의주와 버타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442쪽에 보면 열애장 가운데 바로 이 여의주가 있다. 그 열애장 가운데서 여의주를 찾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 맨 하단에 보면 인간의 고향, 진여자성의 마음자리, 신원, 이게 뭐 보통 무심이다, 뭐 공성이다, 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부처님이 이제 뒤쪽에 보면 어디입니까? 저 뒤쪽에 보면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454쪽에 보면요, 454쪽 가운데 보세요. 거기 보면 능엄경에 나오는데 다섯색 님이다가 수행 중 콧등에 나타났다고 각자라고 생각하면 마구니가 붙으니까 조심해라. 이것은 부처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5가지 색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걸 찾았다고 해서 좀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각자라는 사람은 보통 자기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하면 이 각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증득을 한 후에 또는 증득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 이게 이제 심의도라는 그 불교의 10가지 단계 수행 그 득도의 10가지 단계 보면 약 가운데 심의 드구 정도가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 소를 찾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그 심증적으로 증득이 되면 또는 우리 이제 이 나이가 60대 이상 돼서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선비오락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443쪽. 우선 첫째, 무병장수를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저께도 명상 얘기가 나왔고 아까도 보니까 앞쪽에 명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또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의학적인 측면이고요. 이것은 불교 수행적인 측면이니까 뭐 어느 게 신뢰성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개인 체험도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운동을 한다. 요가, 스트레칭, 입단 행동, 이것은 우리나라 그 국선도에서 하는 이 동공과 전공에 들어가는 그 체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꾸준히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년 이상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누구 각산 스님 말 맞다나 이제 그 영혼의 샤워라 그러면 체조나 운동은 육신의 샤워죠. 요가를 하고 어저께 우리가 잠깐 요가를 했지만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아주 시원하죠. 소위 육신의 무장무예입니다. 정신의 무장무예는 명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 융합명상. 두 번째 융합명상은 제 같은 경우에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5분 남았으면 저는 음악과 체육을 아주 중시합니다. 하루에 반드시 30분 이상은 그 체육을 해요. 근력 운동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스쿼트 같은 거 매일 하거든요. 한 200번씩 매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 들어서 스쿼트를 매일 하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노인네 되니까 근육은 불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근골격계의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음악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공자가 음악을 모르면 소인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도전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연민락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과 일체되는 그런 수단이 음악인데 음악을 시대 저는 기타를 칩니다. 기타를 한 20, 30년 지금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치는데
음악을 듣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악기를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 이 두뇌에 그 활력을 줘요. 음악을 직접 하면요. 뭐 거무는 걸로 하든 하모니카를 하든. 그 다음 노화와 투쟁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뭐 어저께도 말씀을 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명상을 꾸준히 하고 음악 생활을 꾸준히 하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죠. 그래서 446쪽에 어떻게 죽을지 그 부처님이 말씀한 얘기, 또 다른 사랑, 그리고 네 번째가 447쪽 노년 창의성인데 명상과 음악과 운동, 연구 이런 걸 계속 연결을 시키면 나이 들어도 무궁무진한 창의성이 나와요. 여러 가지를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이 상상력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근력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아침 실제로 푸시업 같은 거 30번 또는 이 하체 운동, 특히 엉덩이하고 이 대퇴근을 키울 것을 제안하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안으로 여기 융합 명상법을 예시를 했고요. 맨 끝으로 454쪽에 보면 불교계에서 할 일입니다. 불교계에서 이런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5가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교벌련이 되든 조계종이 되든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요즘 말하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하게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행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도파민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현상, 좌측 회귀 활동을 하면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마음과 인식의 변화가 돼서 근교에서 말하는 정멸, 축적, 그리고 깊은 삼매경에 빠진 것도 원래 행복이 올 수 있다. 이 얘기는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몰입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자아실현과 성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정서, 좌측은 긍정적인 정서고 우측은 부정적인 분야에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좌측 전구역을 강하게 행동을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교라는 것은 수, 오래 사는 것, 부모님 많고, 그러면 마음, 건강하고, 마음 넓고 이해하는 것, 죽을 때 가족들이 생각합니다. 보통
것 건강이라는 2회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3제 자산이 있어야 되고 4, 5 친구가 있어야 되고 5, 4 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노인을 5번을 정하고 사실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수준이 5가지를 설명하고 공동구조, 했는데 그것은 항상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들이 우울증으로부터 이런 농장을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참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하고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